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내년 7월 시행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관련 현안 보고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한국수소연합과 국회, 제주도가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도 열립니다. 주간 이슈 홍수영 기자입니다. 오형훈 도지사가 내년 7월 시행이 어렵다고 시인하며 또다시 시간을 끌게 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현안 보고가 내일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안 보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례안과 동의안 처리 등과 함께 제주 MBC가 잇따라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 비위와 관련한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국회, 한국수소연합이 함께 주최하는 수소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그린 수소 밸류 체인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시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련되는 토론회에는 국내외 수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계 수소 시장에 대응하고 그린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그린 수소 생태계 전주기 실증 사업을 소개하며 한국 그린 수소 경제 선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공모가 진행되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 현장 설명회가 오는 11일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립니다. 설명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희망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후 13일까지 1단계 평가 서류를 접수합니다.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추자도 해역에 2.37기가와트급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5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차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도 단독 응모될 경우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허위 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날의 기록을 권혁태 기자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오영훈 지사는 경기도 출장에서 밤 9시 5분 출발 항공편으로 제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록 추적 프로그램을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9시 5분 출발 제주행 항공기는 2편으로 대한항공 1241편은 10시 1분에, 아시아나 8997편은 10시 4분에 착륙했습니다. 오 지사가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을 타는 데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항에서 최단거리 도로로 9.1km 떨어져 있는 자택까지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해도 신호체계를 고려하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해도 10시 30분 이후에서야 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란의 밤 불법 계엄이 선포된 건 10시 27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간상 오 지사가 차량 이동 중에 계엄 선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차를 돌려 도청으로 향하는 대신 집으로 갔고 비서와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시각에 계엄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제주도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도청에 와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모두 시차는 있지만 자정을 즈음해 직접 나타나 긴급회의나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계엄 선포 이후 세상에 등장한 건 0시 51분 개인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실제 도청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30분이 지나 계엄이 이미 해제된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청사 폐쇄 논란도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마땅히 도청으로 복귀하여 도청 폐쇄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계엄군이 제주도를 장악하기 쉽도록 도청을 폐쇄한 잘못이 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표현상의 문제일 뿐 통상적인 야간 출입자 통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내란 동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지사로서 불법 계엄에 정면으로 맞섰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마약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하며 한 해 수십억 원씩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각지 2천여 곳에 마약을 숨겨 유통했는데 주택가와 도심 등산로까지 시민들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손은민 기자입니다. 야산에서 수사관이 나무 아래 쌓인 낙엽을 걷어냅니다. 검은 비닐 뭉치가 묻혀 있습니다. 다른 야산, 돌덩이 옆에 땅을 파자 이번엔 더 큰 뭉치가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택배로 들여온 마약입니다. 20, 30대 총책 6명은 전국 야산 여러 곳에 이런 식으로 마약류를 묻어놨습니다. 이걸 각 지역 운반책이 찾아가 구매자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는데 마약 둔 좌표만 전국의 2천여 곳에 달합니다. 비상구 등 안에 배선에 묶어놓는다든지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안 보지만은 가까이 있는 곳 그런 거를 좌표를 만들고 전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유통망을 형성했고 저희가 운영했던 운반책도 30명 이상. 마약류를 산 사람은 확인된 것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를 모으고 가상화폐로만 거래했습니다. 운반책을 뽑을 때도 면접을 보고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했고 VIP 구매자를 관리하는 등 기업처럼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 같은 경우는 해외 밀수 조직이 보내주는 샘플 마약을 테스팅하게 해서 뭐 괜찮은 마약인지 이제 검증하는 전체적으로 기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70kg 이상 판매했고 챙긴 수익금은 최소 60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26.6kg, 4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유통 운반책, 결제와 환전을 도운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구매자 등 57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총책 6명에겐 범죄 집단 조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해외 밀수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는 한편 구매자와 마약류 판매 채널을 홍보한 대행사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전남 지역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린 지 한 달째 곳곳에서 여전히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수해민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저녁 시간당 147.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한평군. 순식간에 성인 목 높이까지 들어찬 물에 장에서 내다 팔 식품과 옷까지, 냉장고까지 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은 한평 천지 전통시장. 이 식당은 수해로 못 쓰게 된 물건을 정리하고 리모델링까지 거쳐 2주 전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해서 차라리 더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막 비만 조금 오면은 지금도 무서워요. 지자체에서 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됐다고 말합니다.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걸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걸로 이제 그렇죠. 모르겠는데 들여놓고. 하지만 수해민 모두에게 이 같은 지원이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시간당 142.1mm의 폭우가 내린 무안군에서는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 담벼락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두께 15cm, 길이 20m가량의 담벼락이 수해로 무너지면서 한 달이 넘도록 복구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80대 노모가 홀로 사는 데다 집주인인 50대 아들조차 거동이 불편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 어렵사리 읍사무소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해드릴 수 없다.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소유주가 이걸 다 드러내서 한쪽으로 쌓아놓으면은 그건 채워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행법상 주택 피해 인정 기준은 주거 공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담벼락 붕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도 담벼락 붕괴는 물론 주택 침수까지 발생했지만 한 달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지급 대상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피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재난지원금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정부 차원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었고 정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가 되면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여름 침수와 파손 등 수해를 입은 주택 782곳에 이달까지 27억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동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산지와 남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많은 곳에는 1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는 듯하지만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보이겠고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은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남부 지역은 26도, 산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산지 지역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비 소식에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제주 지역 황사 관측 일수가 1일로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황사가 9일 관측됐고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던 2020년과 2022년에는 3일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황사가 9일 관측됐고 서울은 6일, 인천과 부산은 2일 관측됐는데 제주는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적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를 오는 12일 심사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46톤으로 늘리는 변경 허가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기내용 생수 수요가 늘었다며 증산을 요청했는데 시민단체들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기업이 사유화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재래종보다 우수한 제주 쪽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쪽파는 올해 시험 재배한 결과 재래종인 무안 쪽파보다 생산량이 60% 이상 많았고 상품성이 좋아 가격도 30% 가까이 높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제주시 구자읍의 농가 6곳에 제주 쪽파 씨앗을 보급했는데 내년 5월 수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을 다음 달 12일까지 추진합니다.
대형마트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43곳에 불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25곳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며 요양원은 소방서장이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서는 화재 2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 6억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